같은 과실도표 보고 주장이 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술 보청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과실 때문에 분쟁이 생겼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라는 거는 일방적인 과실이 있죠. 100대 0 사고보다는 쌍방간의 과실이 있는 사고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과실 때문에 보험사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이 너무나 어이가 없다, 타당하지 않다, 싸워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고 경위를 보실게요. 이 사고는 이제 파란불에서 직진하고 있던 차하고 이제 비보호자회전 차량인데, 자세히 볼게요. 이제 피해자 차량이 이 파란불에 맞춰서 직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이렇게 비보호자회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비보호자회전의 특성은 요 파란불 때 가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이 꼭 꽤 크게 났어요. 한 시속 50km로 주행하다가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당했는데, 다행스럽게도 파열 수준이 심각하지는 않아서 보존적 치료로 해보자 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도 3주 동안은 입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나고 사고를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과실이 쌍방에게 있기 때문에 보험사랑 환자랑 생각하는 과실이 있는데, 보험사에서는 8대2 환자의 과실이 20%다 라고 주장을 하고 환자는 10%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근거가 과실도표예요. 같은 과실도표 보고 주장이 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뜻 이해가 안 가니까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보험사에서는 기존의 과실도표를 들고 온 거였고, 저는 사고 당시에 개정된 과실도표를 들고 온 겁니다. 근데 이거는 설명을 좀 더 해야 되는 게, 이 개정된 시기가 23년 6월이에요. 6월 말에 개정됐습니다. 근데 실행 시기는 언제냐? 23년 9월입니다. 이때 시행해요. 시행하지 않았으니까 보험사는 이걸로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거고, 저는 일단 개정이 됐으니까 이걸로 가야지 환자에게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고일이 문제였던 거죠. 사고일은 23년 7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다? 저희는 이 사건을 과실비율 분쟁 조정 심의위원회에 접수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과실을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왜냐하면 방금 앞에서 보신 사고가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은 과실이 10% 가기 때문에 저희가 분쟁조정 심의위원회에 접수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근거를 들고 판례를 접수하고 이 판례를 가지고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넣었더니 심의 결과 과실비율 9대1로 확정됐습니다. 사실 저는 무과실을 주장했거든요. 이 과실표를 보시면은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음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 사고에서는 이 직진하는 방향에서 비보호란 표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피해자 차량은 비보호가 올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직진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는 비보호 표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알 거라 생각하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던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그저 기본과실 9대1로 결론이 나서 저희가 그 결과를 수용했고,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 요약을 해보면요, 일단 피해자의 소득은 이제 일용직 소득, 정확하게 일용직 소득에 약간 미달하긴 하지만 거의 같아서 편의상 일용직 소득이라고 얘기한 거고요. 환자 나이는 그때 2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과실 앞에서 본 것처럼 확정된 게 10%, 그리고 진단명은 십자인대 파열 비수술이었습니다. 그러면 사고 요약했으니 손해배상 해야겠죠? 자, 그래서 위자료는 상시수익 항목을 보시면은 노동력 상실률 10%에 한시 2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시 장애로 인해서 후유장애 위자료는 50만원 책정됐고요. 그 다음에 휴업손해는 21일을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휴업손해 179만 7,539원 측정됐고, 상시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력 상실률 10%에 한시 2년이니까 708만 1,585원. 그 다음에 향후치료 추정비, 이거는 수술을 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통원비와 약값을 합해서 대략 60만원 산정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의 합계는 997만 9,124원 나오는데, 과실이 있으면은 당연히 과실상계와 치료비 상계 해야겠죠? 그래서 과실상계 하고요, 이 금액에서 과실상계 하고요, 그 다음에 치료비는 401만 2,120원 나왔는데 여기서 10%를 치료비 상계를 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857만 9,990원, 858만원이 대인배상 합의금으로 산출되었고요. 그래서 보험사에서는 이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사건을 원만히 종결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보험회사가 과실도표 들고 와가지고 피해자에게 이러이러한 사유로 본인의 과실은 몇 %가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반박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예, 지금 같은 경우도 보험회사가 과실 도표를 들고 와서 이런 근거로 당신의 과실은 20%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개정된 거 들고 와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적인 몇이나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죠. 뭔가 내가 부당하다 싶어서 따지고 싶어도 뭘 알아야 따지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으면은 어디다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신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뭔가 불만이 있는데 내 힘을 어찌할 수 없을 것 같다, 혹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내가 그거를 익힐 시간도 부족하고 사건 해결을 빨리 해야겠다 싶은 그런 분들은 저희 전문가에게 이 사건을 의뢰하셔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보험금청구에서 보청기는요, 매일 아침 8시에 업로드가 되니까요, 내용 보고 유익했다는 생각이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엔 좀 더 유익한 보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